인도군이 도입한 한국의 게임 체인저에 중국 3분 칼해된 상황. 세계 최대 격전지이자 중국 붕괴의 전략지에서 한국 무기가 압도적 퍼포먼스 보이는 이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절반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800여 문이 운용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작년 이미 K-9 백문의 도입을 완료한 인도군이 최근 라다크 분쟁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전체 수주 금액은 약 1만 크로 한화로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28일 인디아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납품을 시작하여 올해 안에 발주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200문의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년마다 열리는 인도 육군 전시회인 딥엑스포 2022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도 방산 기업 L&T와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육군은 5개의 K9 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연대는 18문의 포와 2개의 예비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전차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에 결국 포병부대가 승패를 가른다고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차와 자주포는 전쟁 시 쓰임새가 다릅니다. 전차는 선봉에서 서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하고 자주포는 그런 전차를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맡죠. 지형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그것도 선을 중심으로 대치 중이라면 무엇보다도 자주포의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언론 또한 K-9 자주포가 보유한 우수한 서스펜션으로 인해 고지대에서도 탁월한 기동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에 마노즈 무분드 나라반의 육군 총장이 K-9를 극찬하며 라다크 지역에서의 확고한 우위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육군은 자주포 연대를 중국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분쟁 지역 라다크 전방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포병국장을 지낸 라비 상카르 중장은 중국이 초기 협상을 무시한 채 라다크 지역에서 불법적인 군 배치를 감행하고 있어 우리의 군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압사파기 그 지역은 중국이 라다크 동부 판공호의 군용 교량 다리를 건설하여 군 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중국은 2020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판공호 남쪽 제방의 여러 전략적 봉우리를 장악한 뒤 군사 인프라 강화에 주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리를 몰래 건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협의 이후 퇴각하였던 자주포 부대를 쥐새끼 마냥 다시 히말라야 국경 지역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기어이 중국은 인도의 영원한 앙숙 파키스탄에 무기를 지원하며까지 인도를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 파키스탄 옵저버에 따르면 중국은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수도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했으며 이는 인도를 견제하고 그들의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도에 나온 최첨단 장비란 바로 중국의 SH-15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파키스탄의 이러한 침묵질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K-9의 위력을 두려워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사이 일명 카슈미르 포격전으로 불리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키스탄군은 좋다 그러길래 덤탱이로 산 중국산 자주포 SH-1 150mm 36여 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도군은 당시 처음으로 한국 K-9 신문을 도입하여 두 자주포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서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서의 주도권 싸움임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자주포 대리전이었던 것이죠. 이에 중국 공영방송인 환구15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자주포에 조롱을 쏟아내었습니다. 평생 왼수 중국의 언론답게 선도 세게 넘은 것이 연평도 표격 당시 우리나라의 자주포 대응이 허접했고 미천한 성능이 드러난 꼴이라고 비아냥댔는데요. 틈만 나면 K-9을 까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데 수준이 거의 뇌절 직전입니다. 중국 최대 군사 포털 사이트 신화군사망은 인도가 도입한 한국의 K-9 자주포는 고원지대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인도군에게 현대전은 몇 가지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결되지 않고 고작 한국의 신형 자주포 한 가지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K9은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중국 자주포보다 크게 열세인데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고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미친 개가 잘 찾으며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 카슈미르 포격전은 결국 벌어졌고 중국 환구 15는 충격적인 결과에 더 이상 입을 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승패의 결과가 중국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즉 K-9의 대승이자 중국산 SH-1의 허무한 패배였습니다. 인도군에 따르면 중국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처참한 수준으로 참전했던 K-9 신문 모두 어떠한 손상 없이 복귀하였고 중국 자주포는 절반 이상 완파되었는데 초기 대응 몇 분 만에 격전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산 SH-1 무려 100% 수동 방열, 수동 장전 방식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격 준비 단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반면 K-9은 자동 방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안에 3발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분당 8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되질 않죠. 비빌래 비벼야지. 특히 K9 일문으로 일제 사격 TOT을 할 수 있는데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륜형 장갑차인 중국 자주포가 설령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호력이 넘사벽인 K9이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데 이에 TOT 사격으로 적은 수라도 대량의 SH-1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에 인도군이 얼마나 만족했으면 백문을 일정보다 더 빠르게 도입해달라 부탁까지 할 정도고 현재는 200문의 추가 도입도 결정한 상태이죠. 반면 파키스탄군은 허탈하기 그지없었는데 중국이 흑색선전으로 K-9을 비방하며 자국산 자주포를 강매하듯 넘겨버렸기에 적어도 대등할 거라 여겼지만 이게 웬걸 SH-1로는 도저히 대응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업그레이드된 중국산 최신 무기를 들여온다는 것이 레전드인데요. 그게 바로 SH-15입니다. 이쯤 되면 파키스탄도 문제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자주포인 SH-15는 사실 구형인 SH-1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나마 성능이 향상된 부분은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제조사인 중국 북방공업은 사거리가 무려 70km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은 이 같은 사거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연장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사거리는 20km를 밑돌며 또 연장탄이 있어도 현재 파키스탄 재정 상황에서 도입할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K-9보다 나은 것은 단 하나, 차륜형이다 보니 더 빠르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형이 험난한 산악지대에서는 각기 바퀴가 독립된 구조로 움직이는 궤도형 차량이 훨씬 기동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중국산 자주포는 그냥 빠른 쓰레기인 걸로 더구나 인도군이 추가적으로 도입할 200문은 성능 개량형인 K9A2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K-9이 라다크 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2 자주포는 호강 크롬 도금 및 다변 강선 기술을 적용하여 포신 마모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포열 냉각 장치, 포탄, 장약의 적재 이송 장전 격발을 완전 자동화한 자동화 포탑을 적용하여 사격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대 발사 속도 분당 9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155mm 둔가마 모듈형 단위 장약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라이너 제거 설계로 미연소 물질 발생을 최소화시켰고 화염 온도를 2880K로 약 140K 감소시켜 지속 발사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포신 수명을 약 20% 이상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추진 장약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송 및 장전이 이루어지므로 저민감 추진제를 적용하고 토진탄 피해 인장 강도는 1.7배, 압축 강도는 약 2배 향상시켜 장약 파손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죠. 또한 체인래머를 이용하는 복합장 전장치가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K9 자주포의 장전 장치는 유기압식 구동 실린더를 이용해 포탄을 약실로 던져 넣고 장약은 운용자가 직접 약실에 밀어 넣는 형태였던 반면 K9A의 복합 장전 장치는 전기식 구동 실린더와 가스 스프링으로 고각 구동을 실시하고 포탄과 장약을 동시에 이송받은 뒤 직선형 체인 레머를 이용한 전기식 장전 장치로 순차적으로 약실에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주포계에서는 맞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한창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로 세 나라 간 국경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중국의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국경지대 신장위구르와 맞닿아 있어 중국에게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68억 달러가 투입되는 카슈미르 지역 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이는 중국이 1대1로를 앞세워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의 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를 연결하는 5호의 고속도로 가운데 118km에 달하는 타코트 하벨리언 구간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중국의 서쪽 끝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스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까지 히말라야 산맥 산악지역을 가로지르는 길이 1,300여 킬로의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왕더와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센터 소장은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의 교통 프로젝트에 극도로 민감하다면서 중국 1대1로 구상의 주요 거점인 카슈미르 지역의 전략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카슈미르 분쟁의 주도권을 잃고 군사전력 배치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신장은 물론 중국 공산당의 붕괴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버려놓은 1대1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동투르키스탄, 즉 신장 위구르 독립 무장 세력인 EITM의 주요 활동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 언론들 역시 아프간 반군인 무자헤딘과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인 ETIM의 차기 집결지가 카슈미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대1로 붕괴, 신장 위구르 독립에 이은 연쇄적인 소수민족들의 봉기 운동이 카슈미르에서 그것도 K-9의 포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